안녕하세요. 오늘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책방에서 진행하는 수고했어 올해도 시간입니다. 저는 서울경제신문 문화부에서 미술 전문기자로 일하고 있는 조상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일단 소개를 스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선생님부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길종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박길종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OM의 한주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푸아 프렌드 한승재라고 합니다. 푸아 프렌드는 건축 설계사무소 이름이고요. 저는 건축가입니다. 이분은 건축가십니다. 저는 이분을 2019년 젊은 건축가상 수상 작가로 이제 접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실제로 뵙는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COM도 조금 독특한 회사인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는 디자인 스튜디오고요. 주로 인테리어나 가구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길종상가도 상가가 아니죠? 네, 저희는 길종상가란 이름 안에 이제 다양한 상점들이 입주해 있는 컨셉으로 개인 가구 주문부터 기업 미술관 여러 브랜드들과의 협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박길종 선생님이 협업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오늘 한 자리에 모이신 이 세 분의 공통 분모가 각각의 협업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각자 활동하는 분야에서 타인들 혹은 타 직군들과의 협업도 진행하시지만 또 서로 협업도 진행하시거든요. 이 세 분의 인연의 중심 교집합이 우리 한주원 선생님이시니까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그 길종상가의 작업을 학생 때 접하고선 이제 나도 이런 좀 가구를 만들고 한 일들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일단 네. 참고로 한 선생님은 무대 디자인을 조명이랑 무대 디자인을 하신 거죠? 네, 저는 원래 무대 디자인을 전공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연히 길종 씨가 있던 작업실 근처에 저희도 작업실을 내면서 이제 좀 가구를 만드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보며 가면서 좀 이제 저희는 되게 팬심으로 몰아봤었고 길종 씨 이제 그때마다 되게 무심하게 이제 툭툭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랬는데 저희는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가구 작업을 막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푸아 프렌즈라는 저희가 관계가 이제 푸아는 건축을 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이제 내부의 인테리어나 가구 디자인을 좀 더 잘하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요. 아무튼 저희한테 이제 가구 디자인을 의뢰한 적이 있었어요. 그 건축을 하고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처음 인연을 맺게 돼서 계속 이제 푸아가 건축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종종 인테리어나 가구를 맡아서 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으로 맡으셨어요? 너무 스스로를 띄우는 것 같아서 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잘해서도 맞고요. 재밌어서도 맞고요. 그냥 저희 동료가 저 말고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COM이라는 분들을 알아와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계속 재밌어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COM이라는 회사는 그러니까 디자인 회사이기도 하지만 조금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자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자랑해요? 네. 스스로 자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희도 항상 이게 질문 받으면 어려운 지점인데 너네가 다른 스튜디오랑 뭐가 다르냐 그래서 그때 근데 저희는 사실 원래 처음부터 인테리어를 하려고 했던 스튜디오가 아니고 이제 뭔가 그 미술관에서 전시 디자인이나 아니면 조금 더 가구나 이런 쪽에 좀 더 상업적인 공간보다는 뭔가 좀 맥락이 있는 공간에서 일을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라는 좀 상업적인 일을 할 때도 뭔가 단순히 이게 좀 진부한 말이긴 한데 단순히 그냥 좀 멋있고 아름다운 것보다는 뭔가 건물의 맥락에 좀 맞는 이야기를 찾으려고 혹은 뭐 카페더라도 뭔가 하나의 이야기라도 있는 좀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서 그런 점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저희들끼리 그냥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COM의 대표작이 뭐가 있어요?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참 어렵네요.
저희 최근에 최근에 했던 게 생각나서 말씀드리면은 청계천에 펠트 커피라는 카페를 최근에 이제 만들었는데 네, 이제 거기가 좀 사람들이 오며 가면서 눈에 띄는 곳에 있어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박교정 선생님은 두 분의 교집합에 대해서 좀 해주실 얘기 없으세요? 아까 COM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인연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내년에 2월달에 책이 나오는데 그 책에 이제 COM에게 이제 글을 의뢰했고요. 그래서 글을 잘 써주셔서 이제 곧 나올 예정입니다. 길종상가의 대표작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좀 전에 미술관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니까 올해 연말 크리스마스 트리도 길종상가 작품이라고 들었는데 대표작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대표작은 항상 최근작을 이제 대표작이 겸 이제 좋아하는 편이고요. 여기가 국립현대미술관이니까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뭐 아직 지금 보시면 보실 수 있는 뭐 리플렛 거치대도 있고 그리고 휴게 장소에 있는 벤치들이나 연말까지 진행된 소망 트리 코너가 있고요. 네. 미술관에도 이곳저곳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푸하하 프렌즈도 활동이 아주 왕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작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건축은 건물이다 보니까 대표작이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아실 만한 것들이 없고요. 네, 큰 규모인 것이 아무래도 알려져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COM이랑 같이 하이브라는 회사의 사업을 리모델링 했었고 또 성수연방이라는 건물이 기프트를 많이 알려줬고요. 그 외에 좀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지만은 딱히 이름을 보여주기 어렵네요. 근데 푸하하 프렌즈만의 좀 독특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굵직한 데서 의뢰를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죠? 뭐 그렇진 않은 것 같고 뭔가 기존 건축가 집단이나 기존 건축 사무소하고 좀 다른 것 같던데. 사실은 뭐 결과물만 놓고 봤을 때 독특하거나 다르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모든 건축가들이 다 접근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다르고 특별하긴 해요. 그런데 그래서 뭐 우리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고유의 접근 방식이 있겠죠. 네, 그런 것이 갖춰진 사람은 누군가 찾고 이러는 것 같아요. 멋있는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사전 질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받아온 게 있었는데, 이게 방금 말씀해주신 한 소장님 말씀과도 좀 연결지점이 있어서 꺼내보자면, 나에게 편안한 집이란, 그리고 나에게 편안한 공간이란 무엇인지를 좀 여쭤봤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으로 감정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아늑한 곳, 그리고 익숙한 향기가 있는 곳, 서울에는 없나 봐, 이런 답변도 있었고요. 아빠가 있는 집 혹은 가족이 있는 곳, 숨통이 트이고 멍하니 있을 수 있는 조용한 곳은 어디든 아늑하고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이 질문을 오늘 자리해주신 분들께도 드리자면, 나에게 편안한 공간, 편안한 집이란 무엇인가? 제 생각에 이 질문이 나오게 된 이유는 세 분의 공통점이 아무래도 뭔가 공간을 장악하는 어떤 것들을 다 이제 주도하시는 분들이라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교정 선생님은 어떤 공간이, 어떤 집이 편안하신가요?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편안한 사람과 함께한 편안한 집,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한 선생님은요? 저는 이거 질문 받고 고민 많이 해봤는데 제 명의로 된 집이면 편할 것 같습니다. 실리적인 대답을 해주시네요. 내 명의로 된 내 집이 편할 것 같다. 그러면 한 소장님은 어떤 곳이 편하실까요? 저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는 곳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입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든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거나 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는 공간이 제일 좋고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세 분이 모두가 이제 공간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또 다른 질문들을 저희가 준비했던 게 도시나 혹은 공간에 처음 갔을 때 뭐부터 보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으로 나온 게 뭐 다양한 형태의 건물들, 그리고 보도블럭, 타일, 문 손잡이, 뭐 스위치 버튼, 맨홀 뚜껑, 다양한 드랍들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미술사 전공하고 신문사에서도 15년 동안 미술 기자로 있다 보니까 저는 어딘가에 들어가면 작품부터 보는 게 습관입니다. 일이기도 하고 특히 건물에 들어가면 로비에 어떤 작품이 있는지 심지어 이제 개인 주택에 가더라도 이 집엔 어떤 그림이 있나라는 거 보면은 집 주인의 성향도 알 수 있고요. 큰 건물에 있는 특히나 공공 건물에 있는 작품을 보면 뭔가 그 건물주의 철학 같은 것도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림을 먼저 보는데 선생님들은 어떤 걸 먼저 보시는지, 공간에서 뭘 먼저 보시는지를 건물을 아예 지으시는 분께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은 뭐를 보고 기억하고 이런 거에 되게 둔감하고요. 의외네요. 기억을 잘 못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요소를 거의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기분을 잘 기억하는 것 같아요. 되게 여기는 좁고 높다든지 네. 아니면은 어떤 여기 공간에 들어섰을 때 내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대와 어떻게 달랐다든지 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 같아요. 기분과 분위기를 잘 느끼신다는 거는 이따가 우리가 좀 대화를 나누겠지만 선생님 책에서도 그런 뭔가 이렇게 특이한 성향이 보이던데 특별한 어떤 걸 봐서 기억한다기보다는 기분이나 분위기를 기억하시는 거죠. 한 실장님은 어떤 걸 주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갔을 때 이제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 공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건물을 이제 막 열심히 보거나 뭐 인테리어가 좋다 나쁘다 뭐 가구가 뭐 퀄리티 이런 걸 보지는 않고 당연히 도시에 가는데 공항에 갔을 때 이제 그 소재들을 얼마나 정직하게 잘 썼는지, 그러니까 왜 공항을 먼저 보냐면 그 나라의 어떤 모든 역량을 공항 짓는데 다 쏟아부어 쓸 것 같거든요. 왠지 그랬을 때 얼마나 좋은 소재를 썼는지 뭐 그런 것들 유심히 보는, 일단 공항 내려서 그런 것부터 먼저 보는 것 같아요. 나라의 어느 도시에 갔었을 때. 네. 어려운 질문인데 그럼 우리 인천공항은 어떠십니까? 인천공항 최고의 공항이죠. 세계 최고의 공항. 제일 좋았던 공항은 제일 좋았던 건 독일에 있었던 거. 철판 스텐 두께가 되게 두꺼웠어요. 박길 좀 작가님은 어떤 걸 보십니까? 저는 다 모든 걸 막 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바닥, 천장, 벽, 가구, 뭐 이렇게 이음새 뭐 하나하나 이렇게 꼼꼼히 두리번두리번 이렇게 많이 버리고 하는 것 같고요. 뭐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하면 예전에 여행 갔을 때는 다 처음 가보는 곳이니까 구글맵을 보잖아요. 구글맵으로 그냥 초록색인 부분들 위주로 찾아다녔었던 기억이 있는데 초록색이 뭐? 공원이요. 아,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공원들 위주로 약간 여행이 약간 쉬러 가는 거기도 하니까 약간 공원들 위주로 이렇게 구경 다니면서 그 공원에 또 벤치나 쉬는 그 조경은 어떻게 했나?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일반 거기 실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주변에서 어떻게 뭐 꾸며놓고 사는지 그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두 분께서 지금 여행과 공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바람에 코로나로 거의 2년째 꽉 막힌 상황에서 약간의 향수를 자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멀리는 못 떠나니까 각자 자신의 공간에서 좀 충실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말인데
각자의 지금 공간이 어떤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마도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저만 해도 선생님들이 각자 가지고 계신 그 사무 공간 혹은 집은 엄청 멋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기종상가는 상가가 어떤지 좀 묘사해 주시겠어요? 어디에 자리 잡고 있으시나요? 저희 작업실은 그 을지로 사가의 중부시장이라고 있는데 그 전국 최대 건어물 시장이라고 이렇게 써있고 멸치 골목을 지나서 굴비 골목을 들어오면 굴비가 정말 엄청 많이 매달려 있고 굴비 냄새가 이제 진동하는 골목을 지나면 저희 작업실 건물이 있는데요. 건물은 그럼 건물 한 채를 통으로 쓰세요? 통으로 쓰면 좋겠지만 이제 그 통 건물의 2층에 네. 새들어 있고요. 네. 거기에 들어가면 저희는 디자인도 하지만 이제 직접 제작 설치도 하기 때문에 그런 자재라든가 뭐 만들고 남은 거 아니면 설치하고 가져온 것들 온갖 잡다한 그런 물건들과 자재랑 공구들 뭐 그런 게 쌓여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제 조그맣게 사무실이 있고 그 사무실에는 또 마찬가지로 뭐 여기저기서 쓰고 남은 것들로 대충 만든 그런 네, 집기나 가구들이 사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공업사 같은 느낌이에요. 글쎄요, 공업사의 부분도 있고 되게 잡다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꼭 인터뷰하러 한번 찾아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COM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떤 분위기의 공간인가요? 저희는 연남동 이제 끝자락에 있고요. 연남동에 이제 옛날에 테이프 만들던 공장 2층에 위치해 있는데 테이프요? 네, 그 카세트 테이프 만들던 예. 공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2층에 있고 근데 이제 뭔가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하면 되게 뭔가 세련된. 네 그럴 것 같고 막 전혀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이제 남의 공간을 디자인해줄 때는 사명감을 가지고 콘센트 위치나 모든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기울이지만 저희 공간은 그냥 가구를 직접 다 만들긴 했는데 그냥 책상이 필요하니까 최대한 큰 걸 만들자 이런 식으로 되게 여기저기 툭툭 놓여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뭐 저희가 전시했던 거 끝나고 남은 가구도 좀 갖고 와서 뭐 회의 테이블로도 쓰고 있고 혹은 뭐 어디 납품 들어갔다가 하자여서 빠꾸 먹은 것들 주로 다 모여있고 그런 식으로 좀 가구들이 좀 듬성듬성 있는 그런 풍경. 그런 하자가 있어서 다시 들어온 가구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저희가 헐값에 매각은 안 하시고요? 매각이 안 됩니다. 저희가 쓰고 이제 좀 어딘가 좀 부족함이 있는 가구들에서 이제 클라이언트 미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매번 되게 변명을 해야 돼요. 그때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완성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네, 회의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푸하 프렌즈는 근데 푸하 프렌즈는 이름은 누가 지셨어요? 야, 이름은 우리 원래 초기에 대표 3명이었는데요. 이름이 없었는데 뭔가 일을 어디서 맡기고 싶은데 회사 이름을 알려줘요. 그래서 빨리 지었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해가지고 계속 쓰게 됐어요. 이름값도 보실 것 같아요. 네, 이름이 기억하기 쉽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편하게 생각하는 것도 같고 원래는 네, 이런 이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거나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도 푸하하 프렌즈인지 푸하하하 프렌즈인지 이렇게 기사 쓰다가 오타를 이렇게 경험하기도 했던 그런 이름이어서 여쭤봤는데 그럼 푸하하 프렌즈는 어디에 있고 어떤 공간을 가지고 계셔요? 저희는 서교동이에요. 서교동이 위치가 애매해요. 설명하기가. 연남동에서 합정으로 가는 길에 있는데 좀 오래된 빌딩에 있고요. 회사는 설계사무소인데 우리도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예전에는 청소할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건물을 바꿨거든요. 이사를 갔거든요. 청소하기 싫어서? 네.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꽤 오랫동안 쓰고 있는 건물인데 그냥 좀 우리가 막 달아도 되는 공간처럼 여기고 있어요. 벽에 낙서도 하고 쓰레기도 엄청 안 치우고.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서 뭐 다 같이 청소를 하는데 좀 심하다 싶으면 그때 하는 편입니다.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되게 의외의 분들이시죠. 의외의 조합이고 생각했던 것과는 저는 이를테면 박길종 선생님은 회화를 전공하셨으니까 훨씬 더 예술가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쪽 두 분은 이제 디자인과 건축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더 실용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면 건축가 선생님이 제일 예술가스러우시고 다들 이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선입견들이나 고정관념을 많이 깨뜨려 주시는 분들 같아요. 방금 들어봤던 이런 공간에 대한 묘사와 설명도 제가 생각하던 선입견이 그냥 편견이었구나 하는 저는 그런 깨달음을 지금 얻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왠지 아티스틱한 공간인 것 같고 좀 더 이렇게 아주 정돈이 잘 돼 있고 세련되고 아주 깨끗할 줄 알았는데 청소가 하기 싫어서 이사를 다니셨더니 흥미로운 시간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이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특출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는 나름의 다들 독특한 접근 방식과 또 좀 특별하고 높은 안목이 있으셔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방문한 어떤 새로운 곳, 인상적이었던 곳들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곳이 꽤 마음에 들더라라는 게 마음에 든다, 멋있다라는 그 가치 판단도 각자 이제 나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멋쟁이 전문가들은 어떤 곳을 멋진 곳, 썩 괜찮은 곳이라고 느낄까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는 아무튼 되게 그 실무하는 시간이 훨씬 많고 디자인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거든요. 어딘가 새로운 곳을 가면 이제 사람들이 어디 요새 좋은 데가 있냐 그런 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디자인이 너무 잘 된 곳에 가면은 조금 피곤함을 많이 느끼고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너무 계획이 완벽하게 구현이 된 곳을 보는 것도 이렇게 좀 즐거움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 공간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묻어나는 곳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기들이 여기는 어떤 곳이니까 그냥 내일부터 우리 공사하자는 한 곳들이 있어요. 서울에. 근데 그런 곳들이 있는데 이제 최근 생긴 곳은 아니지만 그 신도시라는 곳이 좀 저희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바 겸 공연장인데 그 컨텐츠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온전히 공사를 한 곳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을지로 돼 있습니다. 근데 역시 힙한 분이죠.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그런 데 가는 게 더 마음이 좀 열리고 편하고 그렇게 돼서 더 좋더라고요. 그것 또한 요즘 트렌드 아닌가요? 그러니까 꽉 짜여진 계획적인 공간보다 약간은 느슨해 보이고 어딘가 진행 중인 모습이 그대로 노출된 공간이 요즘 디자인을 이제 용역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런 걸 계획해서 소위 브랜딩을 해서 내는 거잖아요. 네. 자, 이제 요새는 이런 게 유행이니까 이제 좀 여기는 좀 느슨하게 하고 뭐 여기는 좀 열려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알려서 그 클라이언트가 운영을 하는 거랑 클라이언트가 그냥 이제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자기가 그냥 이건 내가 해야겠다 싶은 그런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완전히 결이 달라서 계획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든 공간이 저는 제일 좀 배울 점도 많고. 근데 아까 주원 씨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꽉 짜여지거나 새로운 공간 저도 사실 잘 안 다녀서 집돌이라서 집에 자주 있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종종 나가면은 오히려 그런 데보다 집이 성북동인데 성북동에서 주변에 있는 궁이나 능이 많이 있어요. 네. 가까이에 창경궁이 있고 정릉 있고 종묘가 있어서 거기를 가는 걸 좋아하는데 청경궁은 좀 많이 다녔었는데 올해 이제
경릉도 가보고 종묘도 가보고 네. 하니까 약간 창경궁이나 경복궁처럼 실제 왕이나 그런 높은 사람들이 살던 공간과 약간 능과 그런 제사를 지내는 종묘 약간 그런 분위기나 그런 색감이나 약간 양식도 약간 다르고 약간 그런 공간에 이제 또 조경도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 나무랑 이제 능 주변에 다 산이고 하니까 그런데 오히려 가서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거기서 그런 데가 오히려 저한테 더 영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소장님은 어떤 곳 최근에 다녀오셔서 깊은 인상을 받으셨어요? 아까 주원 씨 한 얘기가 너무 뭐 저만 느끼는 건 아니고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특히 이런 공간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공간을 만들면서도 또 그런 것에 대한 피로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요즘 서울이라는 곳에 대해서 다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계속 서대문구, 마포구 이 근처에서 제가 활동했는데 요새 시내로 이사를 왔거든요. 광화문 이 주변으로. 그러면서 좀 서울이라는 영역이 새로 보이더라고요. 경복궁과 광화문이 가까이 있고 종로도 가까이 있고 시립미술관도 가까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가까이 이렇게 다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게 좀 서울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파리라든지 암스테르담이라든지 어떤 유럽의 도시들은 걸어다니기 좋은데 서울은 왜 이렇게 걸어다니기 안 좋을까 생각했었는데 중심부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도 좋은 도시구나. 근데 이 좋은 게 더 이렇게 서울 곳곳에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소장님은 서울이라는 곳을 다시 보게 된 게 아주 인상적이셨네요. 책에 잘 어울리는 공간에서 우리가 책 얘기도 조금 시작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박길종 선생님은 길종상가 10주년 책을 준비하고 계시죠? 아직은 안 나왔죠? 네, 내년 2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늦어지신 건가요? 무조건 그날에 하자 약간 그런 게 아니고 좀 같이 만드는 분들이랑 되게 느슨하게 그냥 뭐 하면 좋겠다 그래 해보자 이렇게 약간 그런 정도로 그냥 하다가 이렇게 또 시간이 흘러갔고 결국 또 1년이 지나고 하다가 또 이번에는 또 해보자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클라이언트 겸 발주자가 본인이어서 좀 딜레이 됐나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예. 그리고 두 분은 올해 책이 나와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책이 나와 있는데 책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책을 무슨 연유로 출간하셨는지. 네, 저희가 이제 COM 이름으로 이제 상업적인 활동도 하지만 네, 저희가 개인전도 종종 하는데 이번에 개인전 최근 4월에 했었던 개인전 도록이고요. 최근 4월 어디서 하셨었어요? 홍대 근처에 있는 취미가라는 네. 전시장, 되게 작은 전시장이 있는데 작지만 영향력 있는 네. 곳.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전시를 하는 이유 중에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아무런 조건 없이 저희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 이게 제 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없는 우리만의 일.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됐고, 책 같은 경우에는 그 전시장 풍경을 저희가 이제 항상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문 사진가한테 맡기곤 하는데, 이 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자 사진도 찍고 글도 쓰고 해서 만든 도록입니다. 표지도 재밌어요. 네, 저희 작업인데요. 그 시계예요. 근데 이제 이 도록 같은 경우에는 그 디자이너 신신이 작업을 해줬는데, 이제 신신이 그 전시장의 일부 가구 하나를 책으로 이제 번역을 한, 디자인을 번역을 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가구의 일부분이 뭐 가구 중에 시계가 있었는데 시계의 표침, 분침, 그리고 뭐 이런 형태들을 이제 책의 표지나 뭔가 가름끈이나 이제 책의 그 실의 색 그런 것들로 다 의책화해서 디자인한 책입니다. 의책화. 네, 의책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저 라스트도 좋고. 네,
제목은요?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항상 클라이언트가 있는 일을 주로 하다 보니까 전시를 하자고 하면 이제 평소에 갑자기 이제 머리가 막아 뿡 뜨는 거예요. 아,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이러는데, 그랬을 때 이때 당시에 저희가 전시 준비할 때 되게 저희 규모를 아득히 넘어선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 이 프로젝트만 지금 이 전시만큼은 좀 쉬는 기분으로 해보자 해서 하다가 제가 이제 세종시 김세종 씨라고 둘이서 스튜디오 운영을 하는데, 김세종 씨 집에 이 책장에 마지막 휴양지라는 동화책이 꽂혀 있었어요. 중고책인데 그 책에 나오는 몇몇 장면들을 가지고 가구로 만들어 보자 해서 그래서 약간 그 책의 내용을 가구로 약간 캐리커처 하듯이 작업했던 전시였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 장에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아노 테이블, 재즈 스툴, 메트로놈 화병 이렇게 네. 작품명인 네. 거죠? 네. 이렇게 등장하고 뭔가 새로운 자극을 받기에 좋은. 아, 그럼요. 네. 책을 잘 펼쳐봤습니다. 아니요. 사야 될 분들한테, 네. 오늘 사주실 것 같은 분들한테 저희가 선물로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한승재 소장님도 저게 몇 번째 책이신가요? 발간한 거는 2번째 책이고요. 제가 쓰기로는 3번째 책이에요. 그럼 그럼 써두셨는데 아직 발간이. 네. 못했다기보다는 시간 지나고 나니까 아니다 싶어서 그냥 놔둔 것도 있고요. 처음에는 소설책을 썼었고요. 네. 소설책도 제목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엄청 멍충한이요. 예? 엄청 멍충한. 그러니까 보통 제가 건축가 분들은 그림은 잘 그리시던데 글까지 잘 쓰시는 분들은 흔치 않으신데 엄청 멍충한 년이요? 회사 이름도 그렇고 좀 이렇게 충동적인 성향이 있어서 제목을 크게 신경 안 쓰는 편이에요. 네, 차마 입에 담지 못한. 제가 대신 말해드릴게요. 엄청 멍충한 년이라는 소설을. 연이 아니고 엄청 멍충한까지. 네. 이번 책도 에세이집 같던데요. 네. 길게 얘기하자면요. 네. 처음에 책을 썼을 때는 뭔가 그때랑 다르게 썼어요. 그때는 그냥 너무 제가 재밌어서 썼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제 커리어를 시작하면서 제 작업을 하면서 썼거든요. 무슨 질문이 뭐였죠? 그냥 책 소개요. 책 소개요? 네. 책은요. 어라운드 매거진이라는 잡지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살아간다는 기분이 들려고 뭔가를 지속하는데 네. 그게 글 쓰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전에 이상한 소설을 쓰고서 막 그런 괴짜 같은 얘기를 계속 하려니까 너무 부끄럽고 좀 관심도 없어지고 그래서 글을 안 쓰다가 잡지에 기고 의뢰가 들어와서요. 그거를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썼어요. 얼마나 오래 연기하셨어요? 확실하진 않지만은 한 5년이었어요. 어머, 경기가 있네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이 글들을 이렇게 보니까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대답이 되더라고요. 더 얘기해도 돼요? 네. 네. 그 제목은 우리는 더듬거리며 무엇을 만들어가는가인데요. 아까도 좀 질문하셨듯이 뭐 어디서 어떤 것을 뭐 재밌게 봤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어디서 영감을 받아서 작업하느냐, 막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그 대답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를 보고 영감이 딱 떠오르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이런 사람들처럼 작업하지 않으니까 그냥 삶에서 자꾸 그런 게 나오거든요. 나는 이걸 보고 이걸 느꼈어, 이걸 보고 이걸 느꼈고 이런 일이 있었어라는 게 합쳐져서 결과물이 되는데 그게 또 개인의 결과물이 아니거든요. 네.
여기까지 이해가 잘 가게 제가 설명하고 있나요? 아, 네. 저는 이해가 되고 그렇죠? 있는데. 그러면 재밌는 대화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를 이제 개인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동시대 모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COM의 작업이나 길종상가의 작업이 이 사람들 대단해 천재야, 이 사람들처럼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진 않지만 같은 시대에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고민이나 제가 느꼈던 생각을 나누는 책이 되었고요. 그래서 제목은 우리는 더듬거리며 무엇을 만들어가는가가 그냥 우리 뭔가 만드는 사람들이 다 나눌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작업할 때도 이제 편집자분도 어라운드의 이주연님이라는 편집자분이 목차 자기가 이렇게 읽고 나는 이런 목차가 좋아, 이 글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라는 식으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주셨고, 책 디자인도 오해진 디자이너님이 하셨는데 책을 거의 이 글을 읽고 책을 해석하다시피 해가지고 디자이너의 작업이기도 하고 편집자의 작업이기도 하고 저의 작업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를 탄생한 책입니다. 저는 퇴근길에도 하나 살려고요. 여기서 합니다. 두 책이 그냥 책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작품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담고 있는 게 다들 하시고 있는 일, 그리고 그 철학이라고 얘기하면 또 그런 표현 싫어하실 것 같은데 좋아요. 그러니까 일과 철학을 담은 그 결과물로서의 각각의 책이었고, 또 길종상가 10주년을 기념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내년에 출간될 책도 그 같은 맥락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오겠습니다.